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혼인생활 중 이혼 예측 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다툴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이혼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다 이혼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작은 다툼에도 또 화해하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이 잘 안 되면 좀 다투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는 거지, 한번 다퉜다고 바로 이혼하고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이혼 같은 경우는 부정이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결심하시면 이혼을 하시게 되고요. 보통은 계속된 다툼으로 서로 간에 좀 화해도 어렵게 되고 대화가 계속 없어지게 되고 배려 없는 행동이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 부부 간에 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아니면 대화를 하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대화를 한쪽에서 피하거나 안 하게 되고 각방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봤자 만나가지고 계속 다투게 되니까 조금 늦게 들어간다거나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시거나 또 자녀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한다거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간호를 안 해준다거나 결정적인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이 해외에 계시거나 주말 부부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계시면은 여행을 가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외식을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신다거나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서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혼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욕설이나 폭언 아니면 폭행, 예를 들어서 뺨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밀쳐가지고 그거 한 번만으로 변호사 사무실 와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고 혼인 초 아니면 예전부터 그런 폭행이 좀 잦았고 그걸 참고 살았는데 최근에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됐고 지금은 참기 어렵다, 그리고 예전에 폭행이 심했는데 지금은 폭행 정도는 아닌데 폭언이 계속되고 말만 하면 서로 다투게 돼서 참다 못해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년이 돼서 보통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면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혼인기간이 20-30년 지나고 부부 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에서는 보통 재산분할로 반반 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혼을 못한다, 혼인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재산을 나누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배우자하고 관계도 좀 소홀해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본인하고는 취미생활이나 활동을 안 하고 자꾸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보통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때 부정행위 의심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잘 때 보신다거나 아니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갑자기 헬스장에서 PT를 끊는다거나 필라테스, 피부 관리를 하고 두 분이서 그 활동을 같이 하시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본인하고는 사이도 안 좋고 부부관계도 없는데 배우자가 옷도 잘 꾸미고 관리를 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면 이게 부정행위의 예측 신호입니다. 배우자가 폭언이 점점 심해지고 어쩔 때는 폭행이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하면 참을수록 그 폭언이나 폭행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하고 자주 다투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월급에서 1-200만 원 빡빡하게 생활비 지급하면서 본인은 혼자 골프도 치고 등산 다니고 자전거 타고 본인의 취미생활은 되게 중시하면서 배우자하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등산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산책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해도 이제 본인은 등산을 좋아하니까 당신하고는 같이 할 수 없고 나 혼자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다툼도 많아지고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정당한 취미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배우자 쪽에서는 취미생활도 나랑 함께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그 부분으로 다툼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실제로 보면 어떤 결정적 계기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근데 실제 보면은 보통은 여러 가지 잦은 다툼이라든지 대화 단절, 별거, 각방 사용, 서로 간에 계속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계속 참고 하다가 함께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다, 혼인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다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혼을 생각하시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실제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행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증거나 이런 게 있고 실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게 되고요. 그거 말고는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계속되고 장인 장모님하고도 다툰다거나 아니면 본인 부모님하고 상대방하고도 또 다툰다거나 서로 양가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툼이 많이 돼서 한쪽이 참다 못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없어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 애틋하고 부부관계도 많고 배려하고 활동도 같이 많이 했는데 아이도 태어나고 이제 부부관계도 없고 그런 게 불만이다 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활동을 해서 혼자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생활비는 아주 빡빡하게 지급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주부 입장에서 이제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잦아지고 대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인 일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배우자까지 도움을 안 준다 또 아니면 배우자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툼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이혼소송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한다거나 최근에 뭐 코인을 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생활 중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